이제 양측의 사전 모임을 마쳤고 이제 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모임에는 양측 학생, 다시 말하면 김서연 학생과 보호자, 그 다음에 성민준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인성부장님과 담임 선생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측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보호자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학교 측도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물론 성민준 학생과 김서연 학생 간에 발생된 일이지만 요 일로 인한 그 영향에 있어서는 당연히 각각의 보호자들에게도 이 일은 충격이고 우려고 당황스러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 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학생 간에 있었던 요 일로 인해서 각각의 입은 영향과 또 그 영향이 해소되기 위해서 상대방 측에 요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록 학생이 아닌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양측의 이러한 영향과 우려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과제에 있어서는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인성부장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진행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들 간의 원활한 그 대화 모임의 진행을 위해서 조정위원들은 각각의 필요한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각자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조정위원으로 오늘 대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화 모임을 진행하게 된 조정위원 윤구식입니다. 저는 조정위원 김현미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서연 학생과 김서연 학생 어머님이 와 계시고요. 성민준 학생과 성민준 학생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인성부장님과 담임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이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대목적 대화 모임 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이 대화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화 모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평가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있었던 일에 관련돼서 각자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또 회복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늘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진행하는 저희 조정위원들 또한 그와 같은 대화 모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조언을 드리는 역할이 아니라 이 대화의 원활한 운영에 집중해서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화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난 사전 모임과 달리 오늘은 대화 모임의 기본 규칙 몇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각 책상 위에 대화 모임 규칙이 놓여 있는데요. 눈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야 하며 조정위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대화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대화 모임 도중에는 자리를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과 상의해야 합니다. 넷째, 대화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대화 모임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해 놓아야 합니다. 위 5가지 사항에 동의하시면 아래 칸에 보면은 서명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름과 함께 서명으로 동의를 표현해 주신 규칙을 가지고 이제 대화 모임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제 진행되는 대화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약측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서로 간에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될 몇 가지의 쟁점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된 쟁점에 관련해서 양측이 자기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각각의 분리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분리된 시간 동안 정리된 입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동의되는 바가 있다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시간을 갖고요. 그 과정에서 약속 이행문으로 서로가 동의되는 바를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대화 모임의 진행에 있어서 제가 먼저 우리 김서연 학생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김서연 학생에게 또 송민준 학생에게 각각 이야기하게 될 그 사안에 관련해서 먼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김서연 학생과 송민준 학생이 학교에서의 서로 간의 불편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김서연 학생이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고,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이 사안에 관련돼서 학교폭력 신고로 접수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양측 학생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련돼서 김소연 학생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소연 학생 어려운 자리에 시간 참여했는데요. 지금 마음이 좀 어떤지 먼저 좀 궁금한데,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어때요? 좀 긴장돼요. 긴장돼요. 우선은 좀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이, 긴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민준이 학생은 이제 서연 학생 입장에서 언제 처음 알게 됐고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줄래요? 올해 처음 알게 됐고요. 같은 2학년 올라와서. 네, 같은 반이 돼서 알게 됐고, 그냥 처음에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지냈다라는 건 어떻게 지냈다는 거였어요? 그냥 반에서 인사하고, 뭐 같이 불편하지 않게 그냥 같이 수업도 보통 다른 보고, 친구들처럼. 네, 그렇게 지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보통 친구들처럼 잘 지내다가, 요번에 신고를 하게 된 이유일 것 같은데,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줘요.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제가 학교를 가면 뒤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게 갑자기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자주 하는 게 있어서 좀 아침마다 좀 갈 때 또 오늘도 그렇게 놀래키려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민준 학생이 탁 쳤을 때, 그때 놀랍고 좀 당황스럽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민준 학생의 그런 툭 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법 하기도 한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깜짝이야 하고 그냥 자리에 가서 앉을 때도 있고, 근데 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화를 크게 내거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이렇게 잘 말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인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시 그와 같은 민준 학생의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건데, 뭐 한 번은 크게 놀랐고 그랬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민준 학생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좀 무시하나? 무시하나? 네, 또 친구들 앞에서 자꾸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신경도 쓰여서. 그거에 대해서 매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불편했고,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도 걱정이 됐고요. 그 이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아니면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저한테 다가와서 안으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안으려고 다가오는 민준이를 봤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안고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는데 불편했다는 거.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안 하려고 했었던 행동이 그 후에도 또 다시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던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러면 제 이름을 막 크게 부르거나 하나, 둘, 셋,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더 큰 소리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그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나 큰 소리로 부르거나 했을 때는 어땠어요? 이제 저는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까처럼 친구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고 큰 소리로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더 불편함이 더. 네. 그 민준이가 이름 부르는 거나 뭐 하나 둘 셋 하는 거나 그것도 불편했지만 자꾸 다른 친구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는 그 상황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네, 민준이가 앉는 거를 친구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이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급식 먹으러 갈 때 변호대로 가는데 근데 자꾸 제 뒤에 와가지고 네. 치거나 이렇게 옆에 오거나 이러니까 왜 자꾸 선생님도 보고 이러는데 이렇게 줄 맞춰서 안 갈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도 되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금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아침에 등교했을 때 어깨를 치는 거나 안으려고 하는 거나 뭐 하나 둘 셋 하는 거나 또 지금 얘기한 급식실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민준이가 이러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지에 그 이유도 모르겠고 반복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반복된 민준 학생의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요 일에 관련돼서 엄마에게 얘기했고 이게 이제 여기 학교폭력 신고까지 됐는데 이거를 엄마에게 요번에 얘기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혼자서 견뎠던 건가요? 그냥 조금 이렇게 장난치다가 제가 뭐 같이 장난 안 치고 이러면 말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또 고자질쟁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조금 참으면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알렸을 때 고자질쟁이라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린 거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견뎠는데 그러면 요번에 그렇게 견디던 거를 이제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요번에 얘기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 엄마한테 이제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어, 또 어떻게 상황이 자꾸 일어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했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이제 자꾸 물으셔가지고 말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엄마에게 이 전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는 중에 요 얘기를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고자질쟁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걱정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건데 막상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중에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알려진 거죠. 이게 알려지고 난 지금은 어때요? 엄마가 그거는 불편했으면 빨리 말했어야 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지금은 그때 걱정만큼 그렇진 않아요. 지금 지난번에 엄마에게 얘기하고 나서 학교가 이거를 이제 이어가는 중에 좀 며칠 지났잖아요. 근데 또 같은 반이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 갔으면은 또 다시 민준이를 보고 함께 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 그때 신고 이후에 그 이후 시간 동안 민준이를 다시 보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다시 민준이를 봤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준이가 저한테 말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건드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히 좀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민준이의 행동은 멈췄는데 어쨌든 그 신고 과정에서의 이 어색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불편함을 또 지금 새롭게 겪고 있다. 그 얘기인 거군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준 거 고맙고요. 어머니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서연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전에는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그 이유를 묻는 중에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때 그 얘기를 들으셨다. 이제 그 얘기인데, 어머니 그때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미리 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좀 서연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아예 좀 더 집중해서 물어봤으면 네. 진작에 먼저 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이한테 미안했고,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이제 다른 거보다는 자꾸 몸에 손을 대는 부분이 여자아이다 보니까 그게 더 마음에 걸려서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 부분, 다른 행동보다 이제 민준이가 서연이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셨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제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한 그 부분 때문에 특히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머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결과적으로 이게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로 이제 정리가 이제 이어졌는데, 이게 막상 신고되고 난 이후에 그 신고가 됐고 알려졌고 이런 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제 일정이 좀 나와 있는 상황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이 대화 모임에 대한 제안을 드렸을 텐데, 이 대화 모임에 그때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하셔서 제가 아마 뵙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대화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그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으셔서 이 대화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던 건가요? 일단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는 건지 그런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들으려면은 이게 대화 모임밖에 없다고 했고, 그래도 다행히 또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학교폭력 심의는 남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랬는지, 네. 그 얘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대화 모임을 했다고 해서 위원회가 무조건 취소되는 거는 아니고, 네. 이 대화 모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열려 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참여하시게 된 거군요. 자, 여기까지 어머님 말씀과 서연 학생 얘기를 듣고요. 잠시 기다리셨다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네. 민준 입장의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앞서 그 서연이와 서연이 어머니 얘기를 쭉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여기 와서 오늘 처음 알은 이야기, 또 새롭게 들린 이야기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얘기 먼저 좀 해줄래요? 서연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서연이를 많이 괴롭힌 것처럼 서연이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연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서연이가 친절하고 공주같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서연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굉장히 그 민준이로 인해서 이런저런 좀 반복된 뭔가 좀 불편한 상황들이 힘들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아무튼 힘들었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해주려고 했었던 그 얘기를 이제 막 물어볼 건데, 그런데 민준이는 처음 서연이를 2학년 올라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2학년 올라와서 서연이하고는 민준이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로 좀 지냈어요? 뭐 친하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수업도 같이 받고 서연이하고 짝꿍도 된 적이 있었는데 서연이가 다른 친구보다 훨씬 친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서연이하고 같이 많이 놀고 싶고 그랬어요. 그러면 친절하기도 했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또 말을 해준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서연이가 얘기했었던 거와 이제 같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민준이 얘기를 좀 해줘요. 친해지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요? 서연이하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은 서연이하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서연이는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연이 옆에 가서 그냥 서연이를 이렇게 툭 치고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하고 싶어서 그러면 서연이가 저를 보면 제가 서연이를 조금 웃기는 표정 해가지고 좀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깨를 툭 치는 경우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소연이가 아까 이야기할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어땠나요? 서연이가 하지 마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서 처음에는 저희 엄마 아빠도 장난치면서 하지 마 하면서 장난치니까 서연이도 그냥 재밌는데 그냥 장난하면서 하지 마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면 서연이는 하지 마라고 했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라기보다 내가 한 어깨 툭 치는 거를 장난으로 받아주고 있구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일 이외에 또 어떤 그 것들을 했나요? 친해지기 위해서? 급식실에 갈 때, 친구들이 막 장난치면서 가거든요. 근데 서연이는 혼자 조용히 가니까 그냥 같이 가서 재미있게 저도 같이 서연이랑 급식실에 가서 재미있게 같이 가서 서연이랑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아까 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서연이를 뚝 치고, 네, 서연이한테 옆에 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소연이가 보여준 반응은 어땠나요? 하지 마.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싫은가? 지금 나랑 같이 안 가고 싶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그때는 조금 왜 그러지? 해서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냥 그래서 안 했어요. 그 후로는 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또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친해지고 싶어서 했었던 노력은? 제가 맨날 학교 끝나거나 학원 끝나서 집에 가면 할머니가 저 오면 막 성민준 하면서 이렇게 막 팔을 벌려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서연이 보면 제가 그냥 안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서연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서연이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을 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서연이에게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거라는 거군요. 근데 막상 서연이가 보였던 반응은 안으려고 다가간 민준이에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까 들었는데 그렇게 서연이가 얘기했을 때 민준이는 마음은 어땠어요? 안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하지 마 하면서 싫어하는 것 같아서 옆에 친구들은 웃고 있어서 같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서연이는 장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서연이가 그걸 거부하는 모습은 내 생각과 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이제 서연 학생이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 이제 그 알려져서 이렇게 학교 폭력 신고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민준 학생이 이제 나중에 듣게 되었을 텐데 고1이 학교 폭력 신고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어떤 게 슬- 학교 폭력 이런 거 할 게 제가 나쁜 아이가 아닌데 서연이한테 내가 나쁜 짓 한 것처럼 되게가지고 속상하고 슬펐어요.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 신고가 되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신고로 인해서 속상하고 슬픈 마음 중에 또 며칠이 흘렀고, 근데 또 같은 교실에서 같은 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서연이를 봤을 텐데, 봤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그때 서연이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른 곳을 봐서 이제 내가 싫은가 보다. 나랑 같이 사이좋게 이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준 거 고맙고요. 어머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민준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언제 처음 들으셨고, 그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그때 처음 들었고요. 그 전에 민준이한테 굉장히 착하고 조용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은 요번에 신고가 됐을 때 듣기 전에, 그 전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으셨군요. 그랬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서연이라는 학생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요번에 그걸 들으면서 좀 당황스럽고 제가 어디에서 좀 교육을 놓쳤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학교폭력 신고까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고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민준이도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교육을 좀 더 시키면 될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친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어떤 오해는 없을까 좀 염려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일단은 요번 일에 관련해서 민준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냥 나쁜 애만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렇게 알려지게 될까 봐 그것도 좀 마음이 쓰이시고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서연이에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서연이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냥 학교 갈 때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좀 힘들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학교가 내가 가는데 힘들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준이가 좀 어떻게 해주면 내가 학교 가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을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냥 저를 그렇게 안 치고 이렇게 뭐 안으려고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나에게 터치하거나 안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학교 생활이 좀 편안할 것 같다. 그 이야기일까요? 그래요. 민준이는 오늘 이 대화 모임에 참여해서 서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들은 것도 있고 알게 된 것도 있잖아. 그러면 서연이와의 관계에서 우리 민준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걸까? 서연이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서연이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서연이가 무언가 하지 마, 그만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바로 듣고 멈춰준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을까? 네. 좋아요. 그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 민준이가 서연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 이외에 민준이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어? 아까 그 속상하고 슬프고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그거 이외에 또 요 일이 이렇게 신고까지 되고 여기 이렇게 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민준이한테는 좀 힘든 부분인 거야? 그냥 서연이가 좋아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제가 많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슬프고 억울해요. 그러니까 원래 서연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서연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인 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하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한 거고. 어머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민준이가 힘든 부분도 살펴보셨고, 또 필요한 것도 민준이가 얘기하는 거를 듣기도 하셨는데, 옆에서 우리 어머님은 민준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인사하거나 할 때 친한 거를 좀 팔 벌려서 안고 이렇게 했던 게 다른 친구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말로 하도록 그리고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거는 좀 삼가하도록 제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양측 학생의 그 어렵다고 한 부분들 또 보호자께서도 그래서 이 일이 잘 다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학교 측 선생님들 말씀도 좀 잠깐 여쭙고 싶어요. 우선은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서연이하고 민준이가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이반 학생들인데, 선생님은 요 일이 이제 발생됨으로 인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걱정되시나요? 저는 아이들이 문제없이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게 있었고, 그게 또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었다니까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아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번에는 인성부장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담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으셨을 수 있지만, 요번에 이렇게 신고가 되고 또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라든가 이런 대화 모임의 진행 관련해서는 저희와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신 분이신데, 선생님께서는 요 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나요? 크게 걱정된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솔직한 마음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학급이나 또 우리 학급 말고 다른 학급에서도 다른 친구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급에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서도 혹시라도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는 견디고 있거나 뭔가 좀 너무 힘든데 좀 알려줬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두루두루 좀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양측 얘기와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은 거를 가름해서 제가 몇 가지의 쟁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서연 학생 입장에서나 민준 학생 각각의 입장에서 인정 및 사과 관련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미 표현을 해줬지만 민준 학생 측이 서연 학생에게 뭔가 사과하고 싶은 부분, 또 사과를 더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서연 학생은 민준 학생에게 어떤 걸 요청하고 싶은지, 민준 학생은 또 뭘 하고 싶은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관계 부분이죠. 앞으로 어떤 관계로 지낼 것인지. 그래서 인정 및 사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 관계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을 좀 구분해서 일정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준 학생과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조정위원 김현미 선생님께서 입장 정리하시는 걸 좀 도와주실 거고요. 서연 학생과 어머님은 저하고 같이 별도 공간에 가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만나서 동의하는 부분이 서로 간에 있다면 그 부분을 약속 이행문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인성부장님과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들의 어떤 회복이거나 뭔가 좀 재발 방지라든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학교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셔서 그 얘기를 이따가 같이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각각의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